얼어붙은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는 흰색 형제는 사람들을 망원경을 찾게 만들었다. 몇 분 후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관광객들이 북극 여행에서 절대 잊지 못할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시즌 마지막 북극 크루즈에서 일부 관광객들은 랭글섬 근처의 멋진 경치를 즐기고 있던 중 멀리서 흰색 형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강가에 있는 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배가 가까워지자 그것들이 극지곰, 성체와 새끼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떤 암컷은 4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곰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그다지 흔하지 않았다. 이유는 한대 왕고래가 해안에 떠밀려 올라와 약 200마리의 곰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냄새에 이끌려 빠르게 만찬을 즐기러 달려갔다. 이렇게 많은 극지곰을 보는 것은 드물며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곰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수백 마리의 극지곰을 보는 것이 비현실적이지 않았다면 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려보자. 북극의 밤은 조용히 찾아왔고 어둠 대신 차분하고 깊은 파란색의 빛으로 채워졌다. 하나의 빛, 이어서 또 하나의 빛, 하늘이 열리기까지. 초록색 리본처럼 빛이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고 그 가장자리는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둘러싸여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비단 같았다. 나사는 이 빛이 태양 입자가 북극 근처의 지구 대기와 충돌할 때 나타난다고 설명하지만 어떤 설명도 그 느낌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 빛은 얼어붙은 세상 위에서 춤추며 그 빛의 반사가 바다와 눈에 비쳤다. 얼음의 땅에서 초록색 불꽃처럼 사람들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것. 밤하늘이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우리가 아크틱의 태양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밤중의 태양은 낮게 걸쳐져 눈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빙하들은 유리처럼 빛나고 고요한 바다는 하늘을 너무 완벽하게 반사하여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크틱 여름에는 태양이 몇 주 동안 지지 않으며 이를 극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북극원을 넘는 지역은 최대 2.5개월 동안 낮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끝없는 빛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의 끝을 표시할 어둠이 없으니 그저 방황하고 반성하고 떠날 시간만 존재했습니다. 만약 아크틱의 놀라운 광경을 하나만 목격할 기회가 있다면 불곰, 북극광, 아니면 한밤중의 태양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의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꿈의 목적지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불곰을 한번 보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이 야생의 집에서 방해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르웨이 아크틱의 높은 곳에 위치한 스발바드는 불곰을 야생에서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빙하, 피요르드, 외진 해안에서 돌아다니며 종종 숨겨져 있지만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파리는 곰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크틱 전문가들이 인도하여 방문객들은 배나 스노모빌을 타고 대형 흰색 형체를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곰은 엄격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관찰은 거리를 두고 주의 깊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각 관찰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북극곰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 빙하의 녹음이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하나를 보는 것은 드문 선물이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상기입니다. 북극은 믿을 수 없는 야생동물의 서식지이지만 얼음 자체는 기억보다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그린란드의 일루리사트 빙하 피요르드에서 배는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물속의 세르막 쿠자리크 빙하에서 온 거대한 얼음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자동차 크기이고 다른 것들은 빛나는 푸른 화이트 대성당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매번 방향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뾰족한 봉우리, 매끄러운 곡선, 깊은 균열, 시간과 압력에 의해 조각된 형태들입니다.
유네스코는 일루리사트를 그린란드의 최고 자연 경관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빙하 중 하나로 간주하며 매년 약 350억 톤의 얼음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더 이상 위에 우뚝 솟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넓고 끝없이 펼쳐진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북극 툰드라는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도 도시 소음도 없이 눈이 펼쳐져 있으며 마치 빈 페이지 같습니다. 라플란드 대학교의 북극센터에 따르면 북극 툰드라는 인간의 소음 공해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자연 음향 경관이 보존된 음향 피난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희귀한 장소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들리는 소리는 눈 속에서 부츠가 크런치하는 소리와 느릿느릿 내쉬는 숨소리뿐입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생각은 더 길어집니다. 추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각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면 또 다른 소리가 나타납니다. 눈 위에 멈추면 수세기 동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핀란드 라플란드와 노르웨이 북부와 같은 곳에서는 썰매개들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달리도록 훈련받고 팀으로 작업하며 도로가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북극에서의 개 썰매는 단순한 스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통입니다. 국제 썰매 스포츠 연맹에 따르면 개의 숨소리와 하네스의 징글,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만이 고요함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허스키와 같은 품종은 강하고 지구력이 있으며 추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북극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첫 관광객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을 고향으로 삼아 온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의 최북단에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원주민인 사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술록을 따라다니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땅과 함께 이동해왔습니다. 방문객이 존중을 가지고 오면 사미족은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통적인 텐트인 라부에 들어가면 갓 구운 빵의 향이 나는 소나무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미 노인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조상들이 하늘과 눈을 어떻게 읽었는지 전합니다. 그들은 술록 사육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미 음악 형식인 요익을 부릅니다. 멜로디는 툰드라 위의 바람처럼 흐릅니다. 요익은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됩니다. 사람, 장소 또는 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미의회와 유네스코는 요익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전통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오늘날 이는 사미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존되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루의 경이로움 후 별이 천장인 북극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요? 핀란드 라플란드에서는 여행자들이 북극광을 바로 침대 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리 이글루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열을 유지할 수 있는 열 강화 유리로 제작된 이 돔들은 차가운 온도에서도 따뜻하고 맑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달빛 아래에서 빛나고 서리로 덮인 소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안은 하늘 아래에서 자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이루어진 꿈입니다. 추위에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오로라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빛은 부드럽고 조용한 물결처럼 오고 갑니다. 핀란드 기상청에 따르면 이곳에서 오로라를 보는 가장 좋은 시기는 9월부터 3월까지이며 특히 맑은 하늘과 낮은 빛 공해가 필요합니다. 쇼가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차가운 물을 바라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들이 파도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극권에서 고래 관찰은 단순한 투어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이의 순간입니다. 빙산이 끝없는 수면을 떠다니고 갑자기 고래가 깊은 곳에서 솟구칩니다. 한순간이 정지합니다. 다음 순간 40톤의 혹등고래가 공중으로 도약했다가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매 여름 혹등고래, 벨루가, 밍크고래, 그리고 심지어 청소고래와 같은 고래들이 크릴과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 이곳으로 이동한다고 세계자연기금은 전합니다. 트롬소나 디스코망과 같은 장소에서는 방문객들이 하루에 수십 마리의 고래를 볼 수 있지만 북극은 위만큼 보물이 가득하지 않고 심연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고대의 얼음 터널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고대 빙하 안에 녹은 물과 바람에 의해 형성된 북극 얼음 동굴은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매끄럽고 주름진 벽과 아치형 천장은 빛이 투명한 얼음층을 통해 스며들며 부드럽게 빛납니다. 아이슬란드의 바트나요쿨 국립공원과 같은 장소에서는 겨울 동안 현지 가이드와 함께 이러한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얼음은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동굴은 수십 피트 뻗어 있으며 다른 동굴은 자연에 의해 독특하게 형성된 좁은 터널입니다. 얼음은 수백 년 또는 심지어 수천 년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빙하는 1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국립눈과 얼음자료센터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그 안을 걷는 것은 마치 얼음으로 된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북극의 낮으로 돌아서면 하늘은 더 밝고 공기는 더 추워지며 세상이 변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어붙은 대성당의 고요함을 떠나면 도로도 표지판도 그저 눈만 있는 땅에서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북극에서의 스노모빌 여행은 어떤 도로 여행과도 다릅니다. 포장도로도 난간도 없고 끝없이 펼쳐진 하얗고 황량한 자연만이 있습니다. 눈이 발밑에서 바삭바삭 씹히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따갑게 쳐 매번의 회전마다 상쾌하고 통제된 속도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호수를 지나고 고요한 계곡과 얼음 봉우리들을 넘어서 달립니다. 그 광활함은 자유롭고 대담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핀마르크와 핀란드 라플란드와 같은 곳에서는 가이드가 이끄는 사파리가 여행자들을 외딴 북극 지방 깊숙이 데려갑니다. 비지트 노르웨이와 비지트 핀란드에 따르면 스노모빌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서 교통, 구조, 겨울 배송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구의 끝에 서 있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노르드코프, 노드콥, 즉 노스케이프는 유럽 본토의 가장 북쪽 지점입니다. 그곳의 강철 지구본 기념비를 지나면 절벽은 북극 해양으로 1000피트가량 떨어집니다. 앞에는 바다와 얼음, 그리고 지구의 곡선만이 있습니다. 경치는 조용하지만 강렬합니다. 하늘은 넓게 펼쳐지고 지평선은 광활하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71도 부기가 넘는 노르드캅은 아이슬란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대부분의 알래스카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와 꿈꾸는 자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여름에는 한밤중에 태양이 절벽을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겨울에는 눈과 오로라가 하늘을 채웁니다. 이 북극의 순간이 여러분을 숨막히게 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더 많은 탐험가들이 자연에 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변두리에서도 삶은 계속되며 여전히 가족과 영혼을 먹여 살리는 오래된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라플란드와 북부 캐나다 같은 곳에서 얼음을 뚫고 낚시는 단순한 취미 그 이상입니다. 많은 원주율 및 지역사회에게 이 활동은 삶의 방식이며 식량의 원천이자 유산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줄을 확인하고 구멍을 지켜보며 마음은 자유롭게 떠돌게 합니다. 누군가는 10파운드의 송어를 잡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다른 한 사람은 현대 관광이 시작되기 전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던 추억을 나눕니다. 마침내 줄이 잡아당기고 첫 번째 조각을 끌어올릴 때 당신은 단순한 기쁨 이상의 감정을 느낍니다.
땅,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전통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마일을 여행해온 방문객들이 날개로 가득한 하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극에서의 조류 관찰은 단순한 취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드문 특권입니다. 북극 이사회 카프 프로그램에 따르면 매여름 200종 이상의 조류가 한밤의 태양 아래에서 번식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조용하고 주의 깊은 눈설 올빼미를 보거나 밝은 부리를 가진 킹에이더가 물속을 유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극에서 극으로 여행하는 작은 철새인 북극 제비도 있습니다. 스피츠베르겐과 처칠 같은 지역에서 조류 애호가들은 툰드라, 절벽, 얼음 해안을 조용히 따라다니며 조류를 추적합니다. 공기는 차갑고 바람은 꾸준하지만 드문 것을 발견할 기회가 그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록 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황홀한 장소 중 하나에서 삶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늘조차 모양이 변합니다. 동시에 세 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북극의 하늘은 조용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진짜 태양 양쪽에서 빛나는 세 개의 태양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밝은 점들은 얼음 결정이 햇빛을 굴절시킬 때 형성되며 보통 태양이 낮을 때 추운 기후에서 나타납니다. 미국 국립기상서비스에 따르면 해가 지면 세상은 극지 황혼으로 변합니다.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는 눈에 반사되며 얼음에 흡수됩니다. 이 마법 같은 빛은 때때로 북극 블루 아워라고 불립니다.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육각형 얼음 결정이 빛을 굴절시켜 태양이나 달 주위에 완벽한 호광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북극 눈과 얼음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환상은 당신이 하이킹을 하거나 스노우모빌을 타거나 단순히 창문에서 바라볼 때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 하늘은 고요합니다. 다음 순간 조용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추위가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할 때 북극은 당신을 따뜻함으로 놀라게 합니다. 북극의 가장 놀라운 경이로움 중 하나는 자연 온천입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시베리아와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이 지열 푸른 깊은 지구의 열 덕분에 영하의 공기에서도 100도 화씨, 약 38도 섭씨 이상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담그고 있는 동안 수증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당신의 머리카락은 서리로 덮일 수 있지만 몸은 따뜻하게 유지되며 뜨거움과 차가움의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일부 온천은 멀리 위치해 있어 눈 오토바이로 가거나 하이킹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마에바텐 자연 온천이나 그린란드의 유나르탁과 같은 다른 온천들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평화로운 휴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북극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 알래스카에서는 이누이트, 사미, 추크치와 같은 원주민 그룹이 수천 년 동안 북극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생존은 관찰, 공동체,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통제가 아니라 공존을 의미합니다. 이누이트 서극형유회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종종 불없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썰매나 차를 나누며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북극에서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을 표시하기 위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